1994년에 설립돼 2002년에 상장된 일진 디스플레이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와 휴대폰 및 태블릿 PC용 터치 스크린 패널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일진 디스플레이는 일체형 터치 패널 포스터치 기술 적용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러한 포스터치는 삼성전자가 지난 갤럭시 7 8에 도입을 했고 최신인 갤럭시 노트 8에도 적용했습니다. 또 향후 중국의 온셀 터치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는 소식들 나옵니다. 어제 장에서 일진 디스플레이 주가가 오전 중 14% 넘게 오르며 12,200원을 신고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터치 패널, 포스터치 기술 적용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매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랑 또 같으시고, 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난 참, 저번에 신의 전쟁에도 그랬었는데, 같이 이제 항상 나와가지고, 네. 항상 저하고 이제 종목 자체가 네. 색깔이 있어요. 확실하게.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는데, 네. 우리 강선우 전문가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색깔이 있어요. 또 원래 그래서, 반대가 네.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좀 네. 끌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또 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앵커님께서 이제 바이를 외쳤다는 것은 네. 나름대로해서 이제 주식을 처음에 네. 잘 배우지 않았나. 아, 정말요? 네. 아, 그런 생각을 잘 하는데 배웠나요? 네. 어떻게 왜 바이를 외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터치 네. 기술 이거를 보고 이게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생각을 해서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 매수 좋습니다. 타이밍이 아닌가 네. 하는. 이게 정확하게 좋은 마인드냐. 아니, 이런 게 정확히 잘 물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약간 뭐 팔랑귀. 산업적만 들어보니까 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갈 것 같은데 계속 빠져요. 아, 저도 그런가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전문가님 분명히 간다 해서 샀는데 네. 계속 빠져요. 언제 가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떻게 장기까지 아무것도 봐요. 모르니까는 네. 그죠. 증권사 창고에 가서 그냥 증권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고 싶었나. 네. 또 아무면 이제 혼자서 이제 만약에 덥석 사게 되면 이걸 또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요. 네.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제 주위에 이제 잘하시는 분한테 네. 동의를 이제 구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네. 어쨌든 뭐 바이를 드신 거 보니까 네. 앞으로 일진 디스플레이는 좀 빠질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일진 디스플레이 자세한 이야기 우리 전문가님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네.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은 아시죠? 네. 예. 하루에 휴대폰을 어느 정도 만지세요? 하루에 휴대폰이요. 네. 셀 수 없이 많죠? 30초에 한 번? 30초 저는 정말 많이 만져요. 네. 거의 그럼 중독이네, 거의 중독. 저는 정말 중독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기업 구조가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예요. 네. 이제 스마트 부품주인데 네. 참 이제 역사가 아주 오랬던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 기업 자체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네. 올라간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아, 네.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가 최고의 시점이 있었어요. 아. 2009년도부터 해서 네. 2012년도까지. 네. 그때가 3년 동안 이제 장기 상승 파동이 나왔던 이제 흐름이었었고, 네. 12년도부터 해서 고점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하락세가 나왔던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네. 뭐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뭐 BH라든가 인터플렉스 할 거 없이 네. 다 꺾여 나가는 대세하락이 나왔어요. 예, 대세하락이 나왔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가 주요 이제 사업부가 이제 터치 패널이에요. 아, 네. 터치 패널. 네. 터치 패널이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터치 네, 누르는 홈 거. 버튼도 이렇게. 예,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사파이어 LED 이제 조명을 만드는 이제 사파이어 있죠. 네. 이게 비중 자체가 20%밖에 안 돼요. 아. 이해죠? 그래서 TSP 이 패널 자체가 이제 주력이 이제 80% 정도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네. 왜 2012년도에서 왜 꺾였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네. 항상 저는 아마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대전쟁에서 네.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밀으면 저는 네. 성장 스토리를 밀어요. 아, 스토리.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나면서 그 인연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하죠. 예, 스토리가 정말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 기업 선정 자체도 스토리가 중요해. 네. 근데 우리 전문가는 스토리를 잘 몰라. 아, 그래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모르지 새롭.
세력. 차트. 이거 위주로 해서 가요. 그 전부터. 예, 왜냐면은 그런 마인드냐. 그렇군요. 예. 스토리가 정말 안 좋은 게 네. 이걸 뭐 또 외람된 말이지만 네. 저희 부모님도 저의 성장 스토리를 딱 보면서 네. 저는 정말 잘 자랄 거다, 성공할 거다. 그래서 뭐 좋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런 기대를 네. 많이 했는데 네. 좀 과대평가하는 거 있죠. 아직까지 기대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스토리를 밀다 보면은 네, 네. 진짜 언젠간 가겠지 기대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성장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야. 쉽게 그렇죠. 설명하면. 네네. 그러니까는 이 본질 자체가 이제 비전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 비전. 네. 아무래도 업황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업황 사이클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네. 네.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온다고 해서 신사업으로 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회사였어요. 그래서 포스터치라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위기 속에서 그 포스터치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일어나서 지금 우뚝 서게 지금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점수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네네. 되면은 점수까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저거 보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딴지를 걸 수 있는데 성장 스토리가 지금 8점, 10점 만점에 예. 8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5점 이하는 건들면 안 돼요. 가급적으로. 그렇군요. 네. 5점 이하는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진격 차트는 말 그대로 제가 만든 차트 8점. 수급이 정말 충만. 바닥권 때부터 해서 네. 꾸준하게 수급 자체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또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 회사가 지금 매출 구조 자체가 그 2015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저 때 아주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해서 하락이 그쵸, 그쵸. 나왔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네요. 저 때가 왜 그러냐면은 사파이어가 LED 조명 자체가 네. 이것도 결국엔 꺾였던 시점이 2012년도 그때 정도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때 왜 그러냐면은 2013년도 네. LED 조명 시장 자체가 본격적 하락세가 나왔던 점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물량 공세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더 싼 가격을 네네. 통해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LED 조명 업체들이 전부 완전하게 싹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군요. TSP 패널 업체들 마찬가지예요. 저 때는 엄청 많았어요. 2009년도 뭐 지금 4대 천왕을 볼 수 있는 ELK, 네. 멜파스, 에스메, 일진 디스플레이, 디지털 시스템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주가들이 네. 고점에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바닥권이에요. 심각하게 빠진 종목들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닌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 역경 속에서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서 흑자로 이제 전환했거든요. 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응? 성장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전이야, 비전. 네. 네. 저렇게 고점 대비해서 낭떠러리까지 떨어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자, 주가라는 게 네. 앵커님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주가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산을 타가지고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갑니까? 내리막길 힘들어서? 있고. 그죠?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계속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내려간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주력 사업 자체가 지금 부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업들 같은 이 시장 환경 자체가 수시사각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건 업황이에요. 어차피 전기전자가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아직도 저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차이냐면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감하게 어때? 신기술에다가 그렇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되든 안 되든 기업은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여기서 안 되니까는 중국한테 먹히고 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은 자본이 큰데 여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걔네들은 자본이 넘쳐요. 네. 근데 여기서 기술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때요? 여기까지 쳐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였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맞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어때요? 중국에 때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저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외국인들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매수가 이제 가담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바닥권 대비해서 100% 이상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저거예요. 포스터치. 네.
이게 터치가 일반적으로 해서 터치에 똑같은 터치인데 저게 이제 한 차원 정도 업그레이드된 터치예요. 그러니까 힘의 강도에 따라서 누르게 되면은 예, 터치 스크린 그 기능 자체가 다르게 이제 변화하는 부분인데 네. 포스터치가 원래 먼저 도입이 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어요. 원래. 화이 업체 또 여기에서 이제 애플 작년도에서 이제 도입을 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삼성이 작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했던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예,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였어요. 이거를 무난하게 이제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해서 OLED 그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이제 네.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이 OLED 터치에 해당되고 있는 이제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극소수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진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매도를 쳤단 말이야. 어? 매도를 쳤단 말이야. 예,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냥. 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감 있게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걸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정말 네. 많네요. 마지막 네. 한 방인가요? 이거 한 방이면은 아마 이 전문가께서 큰일 났겠다. 예? 네. 지금 이제 좌측하고 우측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우측이 뭔 차이가 그림 있나요? 자체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림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앵커님? 비슷해요. 뭔 그죠? 차이가 있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번 OLED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네. 저게 이제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도 스마트 부품주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OLED가 애플이 채택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권 대비해서 400% 올라간 거예요. 저 낭떠러지 떨었던 거예요. 네. 똑같이 고점에서 이제 고점부터 해서 내려갔었는데 어때요? 저 좌측 보시면 일진 디스플레이예요. 아직 안 올랐다. 예. 저 구름대 저걸 보시라고 그냥. 저걸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거. 예. 저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닌데 많이 네. 올라가는데 조금 저 지금 현재 오른쪽하고 저 보시게 되면은 저기까지는 추가적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서 뭐 있어요? 지금 뭐가 나오죠? 9월 달에? 9월달에 예. 뭐가 갤럭시 노트 8 나오잖아요. 갤럭시 노트 그죠? 네, 나오죠. 거기에서도 이 회사 이제 기능 자체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연초에서 또 뭐가 나오죠? 삼성이 1년에 2번 정도가 나와요, 신제품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기능 자체를 계속적으로 해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는. 예, 경쟁력도 그래서 적고. 네. 경쟁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업이 되다 네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세요? 반격을 좀 하셔야 저는 되는데. 뭐 네. 아마 이 디베스님 관점처럼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그 우리가 주식하잖아요. 네. 안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가는데 그 네.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고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네, 이제 네. 책 속에 답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딱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원래 신을 안 믿는데 네. 굳이 딱 하나 믿는다고 하면은 전 네. 차트를 믿습니다. 차트. 차트를. 네, 모든 건 차트에 답이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자,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아니,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면요. 네. 저 왼쪽, 오른쪽 검은 박스가 보이는데 저기가 정확하게 과거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가 네.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입니다. 그럼 저 자리에서 기존에 물려있던 매물이라든지 네. 저기가 고점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주주들의 판단이 좀 쓴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2,000원, 13,000원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저걸 뚫어줘야 되는데 저기를 뚫기는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얘를 지금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쟤를 지금 매도 안 한다고 하면은 네. 예, 디베스님 말처럼 뭐 가겠죠. 언젠가 가겠죠. 근데 지금 자리가 대략 제가 봤을 때 한 8,000원? 네. 아니면 9,000원 정도까지는 약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또 사람 심리가 또 저게 일진 디스플레이 간다 해서 샀더니 8,000원, 9,000원 간 다음에 또 네. 던지고 있어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땐 팔아야 될 자리라는 거고 네.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도 뭐 디베스님이 분석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실제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지난 근데 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11년도에 이제 그 LED 보급 그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얘기할 때 네. 그 정부가 2020년도까지 그 국내에다가 그 공공기관의 100%, 공동주택의 100%, 그리고 공공기관에다 60% LED를 보급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게 20% 정도밖에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사업에 그 대한 매출이 20% 정도 나오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중국에 다 뺏겼다 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중국 쪽에 LED 시장이 좀 더 큰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에 중국 쪽에서 가져오지 네. 굳이 일진 디스플레이에서 좀 보급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얘가 수혜를 받을 건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 어제자 주가 급등했던 포스터치 관련 네. 이거에 관련 이 기대감인데 아까 말했을 때가 이제 주가가 2012년도 그 일진 디스플레이가 정확히 고점을 찍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좀 하락을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 PC라든지 네. 그 태블릿 PC 이런 데 이제 터치 패널이 이제 보급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일진 디스플레이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수혜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갔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 포스터치 같은 경우도 얘가 그 선정이 되면 기대되는 게 뭐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그 보급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란 거예요. 네. 제가 뭐 하나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노트 8이 나온다라고 하면 폰을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쓰는 폰이 좋아서요. 진짜로 다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듀얼 카메라라든지 어떤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다, 좋네라고 하거든요. 저도 네. 실제로 이번에 그 홍대에 가가지고 그 A 시연을 하고 있는데 구경을 해봤어요. 노트. 저도 구경했어요. 근데 네. 정말 좋더라고요. 좋네. 그게 끝이었어요, 이제 끝. 그렇다면 굳이 얘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 메리트상 얘를 구매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이거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걸 이 터치 패널, 그 포스터치 기능 하나 때문에 사지는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얘가 향후 주가가 향해야 될 방향은 자 아까 말했죠. 삼성전자의 그 터치 패널이 보급되면서 네. 실적으로 급등했는데 이때 실제로 그 이제 그 스마트 PC라든지 네. 아니면 그 태블릿 PC가 생각만큼 판매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매출 부진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공급은 했는데 거기서 매출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계속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실적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이 실적을 기대하고 주가를 살 건데 네. 여기서 분명히 또다시 그 A8이 흥행을 못한다든가 그 아이폰 8이 이제 그 흥행을 못한다든가 그것처럼 이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저 하방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또 하나 준비해온 게 있는데 한번 네. 보여주실래요? 네. 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네. 제가 과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향후 2019년도까지 예상 매출을 적어놓은 건데 네네. 자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매출액이 최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2013년도, 14년도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할 때 매출액이 지금 2019년도 매출액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2019년도 예상 매출액이 3,825억에 훨씬 더 높았는데 네. 주가는 지금이랑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저 당시가. 그러니까 네. 14,000원, 15,000원대였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실적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저 당시에도 14,000원, 15,000원이었는데 저 2019년도까지 간다고 해서 이게 더 이상을 올라가기 힘들 거라는 게 아무래도 제 판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적으로 가도 언젠간 가는 거 맞아요. 네. 차트가 밑에 있기 때문에 과대나 폭도 맞고 네. 언젠간 가는 거 맞는데 단기적으로 팔고 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 이게 네. 제 이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더 오를 좀 희망은 좀 적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